하면 되는데 지금 영상에 다른 과목이 누적돼가지고 일단 202페이지 몇 페이지? 202페이지 나영이는 학원 다니지 일주일 만에 드디어 이제 수업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어 지금. 자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12-8번을 보면 이제 우표를 사는 방법의 수지 총 얼마나치? 1,500원어치지. 그럼 이 말은 지금 이제 유제 12-8은 자 5표국 12-8의 문제는 100원짜리 우표를 몇 장 산다고 생각할까? A장 이런 식으로 200원짜리 우표를 몇 장? B장 맞아? 그리고 얼마짜리지? 500원짜리 우표를 C장까지 사서 합을 얼마로 맞추는 거야? 1,500을 맞추다라는 얘기랑 똑같지. 그럼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슨 방정식이야? 부정 방정식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방정식? 부정 방정식. 자 이런 거 왜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지?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은 몇 개밖에 없어? 1개밖에 없지. 그럼 부정 방정식이 가장 중요한 건 식 하나 찾았으면 됐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 A, B, C라는 문자에 제한 조건이 붙습니다. 보통 이 제한 조건 어떻게 붙냐면 자연수로 붙거나 또는 뭐지? 정수로 붙는데 정수는 무수에 맞기 때문에 못하죠. 그래서 뭐가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 즉 0부터 시작할 수 있다. 뭐부터 시작할 수 있다? 0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근데 문제 조건에 단 봐봐. 각 우표를 적어도 몇 장 이상 산대? 한 장 이상씩 산다니까 A, B, C는 전부 다 무슨 수가 되는 거지? 자연수지. 최소 한 장씩은 구매한다는 얘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을 우리가 다시 이제 변형을 시킬게요. 어떻게 변형시킬 거냐면 모든 항에 동그라미가 최소 2개씩 보이니까 어때? 동그라미 2개 약분 가능해 안 가능해? 그럼 어떻게 돼? A 더하기 2B 더하기 얼마지? 5C는 15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지. 그 다음에 순서쌍만 찾으라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C가 한 개부터 시작되겠지. 0개가 아니라. 그럼 C가 1이면 쓰거나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거야. C가 1이면 1로 고정이 돼 있다 치면 5가 건너가니까 A 더하기 2B가 얼마다? 10이다. 맞아? 그런 다음에 다시 두 번째 계수 큰 게 B지. 그래서 B가 몇 장 사? 한 장 산다 그러면 건너가니까 A는 몇 장 살 수 있어? 8장 살 수 있다. 자, B가 2면은 2B니까 4가 건너가면 6 남지? A는 6이다. 자, 숫자가 1씩 커지면 따라서 얘는 몇 칸씩 줄어들어? 2칸씩 줄어들겠지.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야. 이 규칙만 찾아야 되는 거야. 2. 5면은 0인데 0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래서 얘는 제거.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몇 가지? 4가지가 나오겠지? 맞아? 그래서 나 그 강의 다시 들으면 알겠지만은 이 경우의 수 확률을 하는 파트는 경우의 수의 파트는 무조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판단하는 건데 그 가능성이 문제 중에서 뭘로 돼 있어? 글로 주어졌지. 그럼 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리드 읽어서 독해라는 걸 해내야 돼. 그럼 독해하면 어떤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근데 그 생각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미지화 시키라고 했어. 뭐라고? 이미지화. 이런 것처럼. 요렇게 짜는 게 중요해. 이 이미지화 하는 걸 사고방식 중에 뭐라고 하냐면 수학에서 구성화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구성화. 이 작업을 안 하고 여러분이 대충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속으로 생각하거나 간단하게 숫자를 적다가는 한두 개씩 놓지 안 놓자. 놓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틀리는 거야. 진짜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틀린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 실수보다 그런 케이스를 안 놓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쌤 박스 치고는 고정된 거야. C를 얼마로 고정시키면? 2로 고정시키면.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구성화 시켜도 되는데 헷갈리면 선생님 해준 대로 구성화를 시켜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 식이 바뀌는 거야. A 더하기 2B가 얼마로 바뀔까? 2 넣으면 10이니까 5로 바뀌겠지? 맞아? 그럼 이제 B가 몇 장? 한 장이지? 그럼 A는 얼마가 돼? 3이 되겠지? B가 2면 2개씩 줄어드니까 1이 되겠지? 더 이상은 없죠. 몇 가지? 2가지. 맞습니까? 그 다음 A가 얼마라면? 3이라면 어떤 일이 생겨? A 더하기 2B가 0이 되지. 근데 A, B는 적어도 자연수니까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총 개수는 몇 가지다? 6가지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다.
어렵지 않죠? 선 이해돼? 경우의 수. 자, 그 다음 문제, 필수 예제 문제 또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문제를 보시면, 자, 이번에는 필수 예제. 자, 필수 예제 5번이죠. 5번을 보시면, XY에 대한 제한 조건이 일단 붙는데, 어떤 조건이지? 뭐가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 포함한 양의 정수? 0 포함한 양의 정수. 동의돼요? 뭐 포함한 거다? 0을 포함한 거다. 이해됐어요? 그런 정수가 주어졌을 때 그럼 x 더하기 2y가 이제 등호가 아니라 뭐가 들어갔어? 부등호가 들어갔지. 맞아? 그러면 잘 봐. x 더하기 2y도 뭐란 얘기야? 이 값도 정수라는 얘기랑 똑같지. 맞아? 그래서 케이스를 이렇게 풀 수도 있어. 그렇게 풀진 않겠지만 x 더하기 2y가 얼마인 경우? 6인 경우, 5인 경우, 4인 경우, 3인 경우, 2인 경우, 1인 경우 이렇게 나눠도 되겠지. 0인 경우 나눠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얘도 원리는 똑같아. 어쨌든 이 값도 정수라는 거야. 동의됐어요? 그럼 이제 개수가 뭐야? 큰 녀석부터 시작하겠지. 자, 그럼 y가 얼마로 고정이면? 1로 고정이지? 그럼 식 똑같아. 넘겨봐. 그러면 x는 작다. 얼마보다? 5보다 작다로 바뀌겠지. 그럼 5보다 작은 음이 아닌 정수니까 개수가 몇 개가 나와? 0에서부터 5까지 나오지. 왜? 4까지. 아, 0에서부터 몇 가지? 4까지. 그러니까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야? 5개 등장하게 되죠. 0, 1, 2, 3, 4. 이해됐어요? 자, x가 0이어도 성립할 거 아니야. 0이어도 만족하지. 1이어도 되지. 2여도 되지. 3이어도 되지. 4여도 되잖아. 컨셉 이해돼? 똑같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y가 얼마라면? 2라면 이게 훨씬 더 빠른 풀이 방법이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해됐어요? 부등호를 등호로 바꿔서 풀어도 되는데 부등호는 부등호로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동의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지? 2면은 4니까 x는 뭐보다 작다? 3보다 작지? 그럼 가능한 x의 값은 누구였어? 0, 1, 2 몇 개가 있는 거지? 3개가 등장하겠죠. 그럼 봐봐, 이 규칙성도 똑같지? 하나 커지는데 몇 개 줄어들어? 2개씩 줄어들겠지? 아니나 다를까? y가 3이면 실제로 계산해보면 x는 1보다 작다가 나오니까 누구밖에 없어? 0 하나밖에 불가능하죠? 하나밖에 없지? 몇 개? 1개. 그러니까 이런 개수 떨어지는 규칙이 똑같아?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몇 개? 9개가 되겠다. 동의됐어요? 자, 그 다음에 200 돌려서 3번 한 페이지에 문제 줍니다. 자, 필수 이제 12-9번. 자, 12-9번 보시면 이번엔 두 무슨 정수지? 양의 정수지? 자, x와 y의 조건이 무슨 정수? 양의 정수. 양의 정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써봐. 무슨 수다? 자연수다. 그러니까 from 1 얼마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제일 작은 값이 1부터 시작한다 이런 뜻이지? 동의됐어요? 뭐부터 시작한다? 1부터 시작한다. 자, 그럴 때 똑같이 이번엔 x 더하기 y가 5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네 개수가 똑같지? 그러니까 상관할 필요가 없어. 그럼 뭐부터 고정시켜볼까? 이번엔 1부터 고정시켜봅시다. x가 1이면 어떻게 돼? 주어진 등호는 y는 뭐보다?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지? 그럼 어떻게 돼? 자연수니까 1, 2, 3, 4 몇 가지 나와? 4가지 등장하겠지. 이해됐어요? 자, x가 얼마면? 2면 y는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1, 2, 3, 4 몇 가지? 3가지지?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가. 3일로 고정시키면 2가지겠지? 4면은 1가지가 되겠지? 한 가지가 1일 거 아니야. 실제 x에서 4를 넣으면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y는 1 하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얘도 굳이 식을 써주면 y는 2보다 작거나 같다.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중요한 거야. 이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니라 뭐라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개수를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7에서 총 몇 가지? 10가지. 확 이해돼? 동의됐어요? 자, 그 다음 12-10번. 얘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12-10번.
자, 문제는 주사위 A, B야. 맞아?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수는 모든 수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야? 1, 2, 3, 4, 5, 6 중에서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몇 b? 3b는 0이라는 몇 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뭘 가질 때야? 허근을 가질 때지? 이거는 문제 따라서 허근 가질 때, 중근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질 때 다양하겠지? 그럼 허근 가질 때라는 뜻은 무슨 뜻? 판별식 D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파악했죠? 자, 그럼 주어진 식의 판별식은 홀수야, 짝수야? 짝수지. 수정이 어떻게 돼, 그러면? 그렇지. 3B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지? 그럼 이 식의 형태를 다시 어떻게 바꾸느냐? 요렇게 바꿔내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 A, B에 가능한 숫자는 누구야? 1, 2, 3, 4, 5, 6이지. 자, 그럼 여기서 어디든 고정시켜도 상관없는데 B를 먼저 고정시켜보자. B의 값이 얼마야? 1이라면 맞아요? 식이 어떻게 돼? 어떤 자연수를 제곱했는데 뭐보다 작다? 3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그러면 가능한 A의 숫자는 누구 하나밖에 없어? 1 하나밖에 없죠. 동의됐어요? 몇 개? 한 개. 이렇게 표시할게. 한 개. 자, 선생님 일반적으로 동그라미 칠 때는 개수 파악이 된 거라는 거야. 네모는 고정이야. B의 값이 얼마라면? 2라면 맞아? 그러면 이제 숫자가 좀 늘어나겠네. A 제곱은 2니까 2, 3은 6이지. 그럼 가능한 여기에 A 값은 1의 제곱과 2의 제곱까지 가능하죠. 몇 개예요? 2개. 3개가 아니라 몇 개야? 2개. 1, 2. 맞아? 그 다음 B의 값이 얼마라면? 3이라면 이해됐어요? 이 문제는 6개 다 할 수밖에 없어. 그럼 구조만 잡으면 돼. 그럼 A 제곱이 작다? 얼마지? 9조? 맞아? 근데 등호가 안 들어갔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 또 1하고 뭐밖에 없어? 2 하나밖에 없지. 이번에 아까처럼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가 안 되는 겁니다. 제곱에서. 그럼 얘도 몇 가지야? 2가지. 자, 4면은 A 제곱이 3, 4, 10이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까지 가능하겠네. 몇 가지? 3가지. 맞아요? 그 다음 얘가 5면은 A 제곱이 얼마야? 5, 3, 15지? 그러면 어디까지 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은 안 되네. 맞습니까? 그래서 또 몇 가지? 3가지. 자, 얘가 6이면 드디어 A 제곱은 작다. 6, 4, 18이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어디까지 가능해? 4의 제곱까지 가능하니까 몇 가지지? 4가지죠. 그래서 이 녀석들을 모두 다 더하자. 그러면 7, 10, 여기까지 10, 여기까지 5니까 정답은 몇 개? 15개. 이렇게 되겠죠. 좀 어렵진 않지? 합석권 어렵지 않습니다. 자, 204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되면 이제 드디어 무슨 사건이 등장하죠? 곱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무슨 사건? 곱사건. 자, 드디어 곱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곱사건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필기를 해놨잖아. 필기를 했는데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하자면 너 이거 필기해봐. 자, 우리가 배우는 거 사건이 한 개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사건이 몇 개 이상이야? 2개 이상이 등장할 거라는 거야. 무슨들? 사건들이라는 거. 이해됐어요? 근데 그 사건 2개가 하나는 A 사건이고 하나가 B 사건이라고 했을 때 이 사건들을 해석하는 방식이 무슨 사건? 여기서 곱의 법칙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사건이 제일 중요해서 사건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곱사건과 무슨 사건? 합사건으로 나누어지더라. 이해됐어요? 자, 곱사건이라는 건 말 그대로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서로 뭐하자? 곱하는 것이고, 합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원칙은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서로 뭐하자? 더하자 해서 합사건인 거야. 그럼 여러분이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계속해서 뭐야? 글을 읽었을 때 이 내용이 합사건인지 곱사건인지에 대한 판단이 돼야 되겠지? 그럼 기준은 곱사건이야. 자, 언제가 곱사건이지? 두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날 때, 또는 두 사건이 연속적일 때, 다른 말로 두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종로를 거쳐서 홍대를 갈 건데 여기에서 종로까지 갈 때는 지하철을 타고 종로에서 홍대를 갈 때는 버스를 탄다고 했을 때
지하철 타는 경우의 수가 3가지, 버스 타는 경우의 수가 4가지다. 그럼 어떻게 돼? 3 곱하기 4지. 왜 두 사건이 연결돼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럼 합사건은 언제라는 거야? 동시에도 아니고 연속적이도 아닐 때 우리 그 사건을 뭐라고 한다? 합사건이라고 한다. 이해됐어요? 그럼 문장에서 읽었을 때 그게 곱사건인지에 대한 힌트와 합사건인지에 대한 힌트가 주어진다는 거야. 얘는 문장에서 무슨 표현 나올 때? 그리고라는 표현이 나올 때. 이해됐어요? 합사건은 무슨 표현? 또는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그리고는 우리가 집합의 개념으로 볼 때 무슨 집합이야? 교집합의 개념이랑 같죠. 맞습니까? 또는 무슨 사건이야? 합집합에 대한 개념과 똑같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문장에서 무슨 표현? 각각의라는 표현이 나오면 당연히 곱사건이고, 합사건은 문장에서 뭐뭐 하거나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뭐다? 그거다. 그러면 밑에다 필기를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들도. 그럼 이번에는 합집합, 곱집합. 그러니까 뭐냐면 집합으로 표현했지. 합집합, 곱집합은 교집합 같은 거지. 그럼 우리가 무슨 집합이 있어? 여집합이라는 개념도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무슨 사건도 존재한다. 여사건이라는 개념도 존재하겠죠. 무슨 사건? 여사건. 여사건은 어떻게 구해?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에서 늘 공부했잖아. 뭐 하는 경우? 어떤 것에 반대되는 경우를 빼 안 빼? 뺄 때지. 그럼 여사건은 문장에서 주로 어떻게 표현이 일어나냐? 어떤 표현? 적어도. 뭐라고? 적어도. 그 다음 두 번째, 아니다, not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때. 여사건이 뭐야? A 아닌 거 이런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어떤 거 아닌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 뭐 있었어? 서로 소인 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는 거 있었지. 144와 서로 소인 것의 개수 이런 거 있었잖아. 그게 뭐야?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고 여사건을 풀었잖아. 딱 그 개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 어떤 개념이냐? 이상 이하 뭐가 들어갔을 때? 부등호의 개념이 들어가. 뭐라고? 부등호의 개념이 들어갈 때 우리는 무슨 사건? 여사건으로 주로 생각을 할 거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합집합의 개념이 들어갈 때도 여집합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합집합의 원수를 다 구하기 힘들어. 그래서 전체 중에서 합집합이 아닌 거 찾지. 그거 빼면 되잖아. 그럴 때 주로 쓰는데 이건 가장 책의 마지막이고, 일단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여사건이더라. 이해됐어요? 여기 사건의 구조를 보는 방법이다. 됐어요? 자, 그럼 오늘 곱사건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사건 푸는 방법 뭐다? 전체에서 뭘 빼는 거다? 반대를 빼는 거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집중! 보면 필수 1번 볼게요. 자, 서로 다른 동전 몇 개랑 2개랑 주사위 1개지. 그럼 사건이 크게 몇 개냐면 등장인물이 동전 2개, 주사위 1개지. 그럼 몇 개? 3개라고 볼 수도 있지. 사건 분석하는 거야. 또는 동전 2개 묶고 주사위 하나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지. 그럼 동전 각각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또 하나 뭐지? 2가지. 동시에 던진다고 했으니까. 맞아? 맞아? 그 다음 주사위는 몇 가지야? 6가지지? 맞아? 그럼 이걸 다 곱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다? 24가지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는 공책 몇 종류야? 공책이 3종류.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공책이 3종류. 이미지화 시키는 거 잘 봐. 필통이 몇 개야 있어? 2개. 자, 같은 필통이 아니라 무슨 필통이야? 다른 필통입니다. 그러니까 종류라고 썼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공책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거야. 필통은 검은색, 하얀색 이런 느낌. 그 다음에 가방이 몇 종류지? 5종류지. 왜 뭐 먹으려고 또? 아니요, 집어넣게. 됐지? 그 중에서 자, 거기다 문장 주체해야지. 뭐 어떤 표현 들어가 있어? 각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 했어. 문장 읽어야 돼. 각각이라는 표현이 있지. 그러니까 이 중에 한 개, 이 중에 한 개, 이 중에 한 개를 구매하겠다는 거야. 문장이 이해돼? 그때 구입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있으니까 공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필통 2가지, 가방 5가지, 각각이니까 곱사건. 그죠? 계산하면 결과는 얼마다? 30이다. 이해됐어요? 곱사건 지금 그게 어려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오늘 곱사건 끝낼 거야. 최대한 곱사건 끝낼 겁니다. 됐지? 자, 12-1부터 볼까? 자, 몇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두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599 12-1번. 자, 몇 자리 자연수 중에서? 두 자리의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 뭐 몇 개 있냐? 밑줄 자, 두 자리 자연수 몇부터? 10부터 어디까지야? 99개지. 이렇게 딱 표시해봐. 그치? 자, 계속 이미지화 시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써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개수가 총 몇 개니? 양쪽 다 등을 쓰면 어떻게 빼겠어? 뒤에서 앞에 거 뺀 다음에 더하기 1이지. 그럼 어떻게 돼? 더하기를 먼저 좀 100에서 10 빼는 거니까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90개의 뭐가 있는 거야?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 중에서야. 그러니까 90개 중에서야. 맞아? 10의 자리의 수, 그러니까 두 자리 자연수니까 사건을 두 개로 딱 볼 건데 문장에서 어떤 제한 조건이 들어갔냐면 10의 자리의 숫자는 뭐의 배수야? 2의 배수니까 여기에 들어갈 조건이 2의 배수래. 그럼 2의 배수 가능한 건 2, 4, 6, 8 중에서 뽑히는 거 아니야? 10은 안 되지. 맞아? 자, 10의 숫자는 2의 배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홀수지.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홀수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아까 앞에 얘기를 하면 2의 배수 2, 4, 6, 8이 있고 홀수는 누가 있을까? 1, 3, 5, 7, 9까지 5개겠지? 맞아? 이 중에서 하나씩을 뽑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의 개수 아니야? 이 중에서 각각 하나씩 뽑아서 만들어내는 것의 개수 아니야? 아까 앞에서 필통, 연필, 가방 뽑는 경우랑 똑같아, 똑같아. 사건의 구조가 동일하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뭐의 구조가 동일하다? 사건의 구조가 동일하다는 뜻이야. 컨셉 이해돼? 그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4가지. 여기는 5가지지?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연결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 곱사건이겠지. 당연히 얼마다? 20이다. 이해돼? 자, 이 문제를 풀 때 풀이 가장 이거밖에 없어. 4 곱하기 5. 이해됐어요? 그 서술형 쓰기도 정말 애매하고 학교에서 서술형은 그렇게 심각하게 안 나옵니다. 절대로 심각하게 안 나오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지금 문제에서 읽어낸 내용들을 해석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생각의 내용을 이미지화 시킬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다. 이해됐어요? 컨셉 이해돼? 선생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번 12-12번 자, 12-12번 또 문제 읽어보자. 서로 지하철의 출입구가 몇 개다? 4개지? 그래서 4개의 출입구 중 한 곳을 들어갔다가 들어간 출입구와 다른 방향을 통해서 나오는 방법이지? 얘도 그림을 그려보자. 그럼 이렇게 케이스 아니야? 어떤 지하철역인데 1번 출입구, 2번 출입구, 3번 출입구, 4번 출입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사건은 몇 개일까? 읽었을 때 4개? 자, 선생님 얘기는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사건의 개수가 몇 개일까? 8개? 왜? 다른 출입구로 나오는 사건은 2개입니다. 이런 것부터 중요해. 왜 사건이 2개일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써니까 이제 그때 어제 알았으니까 제가 지금 뭐지? 자신의 무슨 위치? 신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려고 했지. 그럼 4가지 문제 읽었을 때 여기는 뭐냐면 들어가는 출입구를 정할 수가 있고 나오는 출입구를 정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사건은 몇 개인 거야? 몇 개? 2개 같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느낌으로 하면 1, 2, 3, 4라는 4개의 구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뽑아서 몇 자리의 자연수 만든다. 2자리의 자연수 만드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컨셉 이해돼? 그럼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로 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4가지지. 나오는 경우는 들어간 거랑 동일하면 안 되지. 문제에서 뭐라 돼 있어? 다른 출입구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몇 가지인 거야? 3가지. 그래서 답은 12가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왜 다 풀어주냐면 일단 들어보라는 거야. 선생님 설명을. 그리고 여러분 질문할 거야.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방식이 지금 이 경우의 수에 어울리게끔 여러분의 사고 스펙트럼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성원아, 아영아, 나영아, 수정아 뭘 고려해야 되냐면
아까 필기했잖아. 사건들 뭐라고? 사건이 도대체 몇 개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문이 스스로 자기가 나 들어가는 문 할래 찾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시내 위치에서 내가 정하는 거야 문제대로. 자 들어가는 거 하나 정하고 나오는 거 하나 정하고. 이해됐어요? 컨셉 이해돼? 이런 느낌. 만약에 들어가고 나오는 출입과 같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답은 몇 가지일까? 4 곱하기 4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자, 다음 페이지 퀴즈에서 7번. 표준 7번은 다음 식을 전개할 때 무슨 개수의 항의 개수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자, 거기다 줄쳐봐. 무슨 개수? 항의 개수라는 문장에다 줄치고 이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때 다항식 전개할 때 쌤 가르쳐줬던 방식이랑 똑같아. 가로를 뭘로 해석해? 주머니 안에 들어간 문자를 무슨 취급? 구슬 취급한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1번 문제가 괄호가 2개지. 그러니까 주머니가 2개야. P라는 구슬과 음수 Q라는 구슬과 R이라는 구슬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주머니는 문자가 다 다를 겁니다. A라는 구슬과 더하기 B라는 구슬과 빼기 C라는 구슬과 빼기 D라는 구슬 4가지가 있지. 자, 이 문자가 다 다르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맞아? 맞아? 그러면 이 중에서 몇 개 뽑는 거야? 분배 법칙 아니야. 실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여기가 날라갈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 중에서 뽑힐 거 내가 하나 정해야 되지. 경우의 수 몇 가지? 그러니까 사건은 2가지인 거야. 그 다음 여기 주머니에서 뽑을 수 있는 구슬이 몇 가지야? 4가지지. 그 둘이 서로 결합하는 거니까. 3, 4, 12. 컨셉이 이해돼? 자, 그 다음 2번 문제 풀어보자. 중요한 건 여기 문자들이 다 달라야 된다는 거지. 문자들이 다 달라야 된다. 자, 첫 번째 항에서 몇 개? 3개, 그 다음 거 몇 개? 2개지? 그 항이 총 몇 개 나와? 6개 나오겠지? 그 다음에는 X, Y랑 누구지? Z, W 다 다르지? 여기서 항은 몇 개 나와? 4개가 나오겠지? 2 곱하기 2. 그런 다음에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돼? 마무리를 더해야지. 항의 개수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이 둘을 서로 뭐하면 안 돼? 곱하면 안 되죠. 컨셉 이해돼? 그러니까 답은 6 더하기 4니까 얼마다? 12다. 이해됐어요? 이해돼? 자, 1, 2, 3번 한번 풀어봐. 12더 13번에 1, 2, 3번. 강의 끊어야 되나? 금방 나오지. 첫 번째 문제 정답 어떻게 되지? 2개, 3개 해서 몇 개? 6개. 그 다음 거는 항이 다 다르지?
그럼 몇 개야? 3개? 그 다음 몇 개야? 4개. 그래서 몇 개? 12개.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3번이 어려운데 3번을 보면 처음에는 제곱에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은 뭐 3개에다가 뭐 2개지? 일단 여기서는 어떻게 돼? 3 곱하기 2에서 몇 가지야? 6개지. 그다음 여기서 이 제곱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 식을 전개해줘.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2 곱하기 2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야. a 제곱 더하기 뭐야? 2ab 더하기 무슨 제곱이야? b의 제곱과 x랑 y가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몇 개예요? 몇 개야? 3개, 2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또 몇 개? 6개지? 그럼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총 몇 개다? 12개다. 컨셉 이해돼? 오케이. 207페이지 넘어가봅시다. 나영이 어? 110 맞아가지고 어지러운 거는 아, 나이 110 맞았다고? 오늘? 어지러웠다고? 어지러울 수 있지. 어지러울 수 있지. 야, 널 2차까지 다 만들면 이제 다 잘하시겠네. 자, 필수예제 8번은 이제 뭐지? 지도 문제, 지도, 그림 문제.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같은 문제인데 필수예제 8번. 얘도 곱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문제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A 지점. 중학교 때 다 봤던 그림이야. 여기가 B, 여기 위가 C, 여기가 몇 개? D인데 A에서 C 가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C에서 B 가는 경우 2가지. A에서 D로 가는 경우도 2가지. D에서 B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지? 3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자, 그럼 문제에서 A에서 어디를 거쳐서 C 지점 거쳐서 B 지점 가는 거지? 그럼 그 상황을 이렇게 그림 그릴게. A에서 어디 거쳐서 C 거쳐서 B 가는 거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얘는 사건이 몇 개일까? 3개일까? 2개일까? 2개지. 여기에 해당하는 것과 여기에 해당하는 것. 이해됐어요? 그럼 사건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3 곱하기 2 해서 몇 가지지? 6가지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2번은 A 지점에서 어디로 가는 경우야? B 지점으로 바로 가는 경우지? 그럼 이 문제의 답은 다시 할게. A에서 B로 가는데 A에서 B로 다이렉트로 못 가지? 어떻게 가야 돼? A에서 C 거쳐서 B로 가거나 또는 A에서 D 거쳐서 B로 가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때 경우의 수는 A에서 C까지 3, C에서 B까지 2 해서 6이지? 그 다음 A에서 D로 가는 경우 2, D에서 B로 가는 경우 3에서 6이지. 근데 이 두 개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그래서 6 곱하기 6이 아니라 두 사건은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 더 해야 되겠지.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에서 어떤 사건이 분석했을 때 사실은 처음에는 합사건, 곱사건 막 신경 쓰는데 나중에 조금만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얘는 합사건이다, 곱사건이다 파악이 될 거고 결국은 합사건과 곱사건이 어떻게 돼? 서로 섞여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자, 11단식 몇 번? 14번. 한번 풀어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단 문제에서 보면 아까 쌤 설명했지만 같은 지점을 몇 번? 2번 지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스토리만 잘 짜면 돼. 스토리. 먼저 볼까? 자, 지금 서울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부산이지? 그러면 서울에서 스토리를 짜는 거야. 어디 거쳐서? 전주 거쳐서 부산 가는 방법이 있거나 또는 이렇게 되겠지? 또는 서울에서 어디 거쳐서? 대구를 거쳐서 어디를 가는 방법이지? 부산에 가는 방법이 있지?
왜냐면 대구와 전주 사이는 어때? 길이 연결 안 돼 있잖아. 맞아? 그럼 서울에서 전주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전주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총 6가지. 맞습니까? 그다음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방법 두 가지.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도 두 가지. 그럼 합치면 네 가지지? 그다음 둘을 곱해야 돼, 더해야 돼? 또는이니까 더하지. 내가 동시에 그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208 문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